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마보지기에게 온 사연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받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 문화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이 H님에게 보내드린 사연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H님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마보지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5년차 유학생 H입니다. 혼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야 마음이 서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상 속에 문득 찾아오는 증오와 배신감을 어떤 식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 마보지기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저는 최근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부모님께서 제 출신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괴로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을 노력해왔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만나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셔서 사실상 방법은 없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게 보여서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별은 잘 받아들였고 당시 숨도 못 쉬기 힘들었던 저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며 둘이었을 땐 못했던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문득 일상 속에 찾아오는 혐오감과 배신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좋은 주파수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익명이니 밝힐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전 애인의 부모님은 좋은 사이도 아니고 아이들을 조금 학대하는 그런 부모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그저 어떤 지역 출신인 이유만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상종도 못할 사람들로 매도하는 게 오히려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저희 가족은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어떤 가정보다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었다는 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전 애인의 아버지는 꽤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차별 발언을 하고 저희 가족을 상처를 줬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마보지기님, 저는 그런 무지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단 제 1분도 제 인생을 흘려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너무 힘이 들어요. 무지는 죄 같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혐오로 가득 차 있는 제 모습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 친구에게도 저와 또 완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지역 차별 때문에 갑자기 제 친구 애인도 제 친구의 손을 놓아버렸다고 해서 저는 그 친구에게 나쁜 생각 말고 그냥 주먹 꽉 쥐고 버티라고 그런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마보지기님, 저는 이 혐오와 배신감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저와 저희 가족을 상처 준 제 사랑했던 사람과 그의 가족 전부 다 포용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아이고, 아직도 그런 일이 있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H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받고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H님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실 축하 인사였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H님.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 축하받을 일이냐고 물어보시면, 만약 H님이 그 남친과 결혼했다면 앞으로 인생의 반을 너무 괴로웠고 사실은 서로를 상처 주었던 그 남자친구의 가족사, 남자친구 본인의 트라우마, 그리고 남자친구 가족 전체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씨름하느라 써버리셨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남자친구가 먼저 H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H님 인생에 다행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남자친구에게는 후회로 남을 일이지만요. H님, 이럴 때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어떤 사연, 이 모든 것들을 개인화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한번 기르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앉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개인화합니다. 내가 좀 더 당당했다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부유하거나 연줄이 좋았다면, 나와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H님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사실 H님의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H님의 친구도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라는 이 기억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우리는 아무도 원해서 어떤 지역에 태어나거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것, 내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난 것, 내가 어떤 나라의 말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전체에 복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H님. H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H님이 자신의 분야에서 목소리를 찾고, 아니면 꼭 나의 분야에서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위치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H님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의 목소리가 올라왔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지금 기존 세대에 그 잘못을, 그 어리석음을 꼬집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H님의 삶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행동에서 올바로 설 때 우리는 나의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님의 삶에서 보여주세요. 목소리를 내면서 그 기존의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부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꾸짖어 주세요.
이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어떻게 생각하면 용감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가 독일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힘듦을 겪고 있다는 마부 가족분의 사연을 듣고 남겼던 말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간디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디는 인도 출신으로 사실은 인도에서도 부유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변호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본인이 분명히 1등석 한 표를 사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인도인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차장이 와서 간디를 쫓아냈을 때 간디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 자신을 쫓아낸 차장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하지만 간디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간디의 마음속에 피어 있었던 그 분노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간디를 비폭력 저항 운동의 당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그 시스템 자체에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H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사회의 부조리와 시스템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제는 한 명의 여자로서 그리고 저 유정은으로서 H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겪은 배신감은 저도 한 명의 여자로서 그리고 유정은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였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손을 놓아버릴 때의 그 배신감과 아픔, 그건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아마 이 아픔과 허전함은 금방 사라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게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데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H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도 이 흉터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 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상처받기 싫어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러한 상처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용감하게 그리고 더 넓게 포용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의 상처를 받았고 저도 가슴 아픈 이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이별들을 견뎌내면서 저는 제가 20대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로 접어든 지금에는 분명히 조금은 다른 형태의, 조금은 더 넉넉해진 형태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H님에게도 그런 사랑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충분히 가슴을 열고 그 사랑을 당당하게 맞으시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마부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사실 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밋빛 희망이 그리고 그 계획이 깨어지는 그 순간, 사실 거기가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주는 순간입니다. H님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을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그 편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의 힘으로 그 마음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마보에서 뵙겠습니다.